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온 조약은 1858년 헤이롱 장성의 북쪽 아무르강 연안에 아이온에서 러시아 제국과 청나라가 맺은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제2차 아펜 전쟁 중인 것을 기회로 청나라의 정권 대사 이산을 협박을 하여 이 조약을 강압적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뒤집은 것으로 이는 러시아 제국은 이 조약을 구실로 청나라 강희제로부터 소싱할령 산맥과 아무르강 사이의 넓은 지역을 빼앗음으로써 시베리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60만 평방킬로미터, 이는 우리 한반도 면적의 약 4배의 땅을 확보하고 태평양으로 향하는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를 확보할 발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강동 64둔을 제외한 아무르강 이북 지역을 전부 러시아에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정부는 이 조약을 승인을 했다가 얼마 뒤 부인했으나 2년 뒤인 1860년에 체결된 베이징 조약에서 이 아이온 조약의 내용을 재확인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 우스리강 동쪽인 연해주마저 러시아 영토로 내주었으며, 그리고 두만강길이 막히면서 동해가 막힌 것입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청나라를 강압으로 맺은 이 아이온 조약은 100년 후 우리 남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금이요 천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남북한 한반도는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영토 안에 갇히는 섬나라가 될 뻔한, 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이 아이온 조약의 내용을 보면 그 첫째, 아무르강 즉 흑룡강 자하는 러시아 영으로 한다 했고, 그리고 아무르강 우한 중 우스리강 서쪽은 청나라 영토로 하면서 우스리강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연해주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헤이롱강 자한의 만주인 촐락, 그러니까 강동 64두는 청나라가 관할한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르강과 송하강 우스리강의 항행은 두 나라 배로 제한한다. 그리고 네 번째, 위 세 강 연안의 주민 간에는 서로 무역을 허용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만강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매년 각종 형식으로 아이온 조약을 기념합니다. 이는 모든 러시아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극동의 큰 영토와 바다가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러시아인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일은 그들이 병력 한 명 동원을 하지 않고 무려 10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체 러시아 역사상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러시아인이 이에 대해 불가사의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가지 유언비어를 믿게 됩니다. 이 땅은 자고 이래로 러시아 끝이라고. 바로 그렇습니다. 러시아 교과서에서는 극동은 자고 이래로 그들의 영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령강 유역은 그들이 17세기 중엽 동진을 하다 얻은 무주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온 조약은 불법입니다. 이는 1858년 5월 28일 제정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오프는 청나라의 흑룡강 장군 이산을 압박하여 이 아이온 조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 조약에서 제정 러시아는 청나라의 흑룡강 이북 60만 평방킬로미터를 모조리 러시아에 할양하도록 압박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스리강 동쪽 사할린 섬을 포함하여 40만 평방킬로미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일찌감치 1847년 무라비오프는 탐험대를 파견하여 외흥한령을 넘어 외동북 지역으로 들어가 정찰을 한 결과
이곳이 땅은 넓은데 사람은 거의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하여 러시아 탐험대를 보내 주둔시킵니다. 그리하여 1858년에 이르러 외동북에는 이미 적지 않은 제정 러시아 영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건 모두 청나라 강희제 시기에 반포한 금지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금지령 때문에 만주 관내 사람은 관에 즉 외만주로 가서 경작지를 개간할 수 없었으며 하여 관내 사람은 대거 관내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외동북에 사람이 거의 남아있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689년 청러 쌍방은 북동부 국경에 대하여 이미 컨센서스를 이루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외흥안령은 쌍방이 정한 가장 적합한 국경선이 됩니다. 또한 이곳은 산이 높고 물이 길며 도로도 막혀 멀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군사비를 들여 이곳에 군대를 배치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러시아 무라비오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약은 파기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고. 그래서 그는 1858년부터 이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무라비오프의 머리가 잘못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니면 번역상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은 흥룡강 장군으로 지방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 단독으로 영토를 할양하는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다시 말해서 중러간에는 일찌감치 국경선을 획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외흥안령을 경계로 하였고 무려 100여 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조약을 파기한다고 하여 조약을 바로 파기하겠는가? 그러나 결국 무라비오프는 통상적인 수법을 씁니다. 이는 흥룡강 건너편에서 하룻밤 내내 대포를 쏜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온성에 있던 이사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 무라비오프와 아이온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합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확실히 불법입니다. 이는 성장급의 관리가 어찌 한나라 영토 거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여 이건 웃기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이 조약은 아예 집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북경 조약이야말로 러시아가 크게 기념할 일이고 중국 측에서는 두고두고 천추의 한우로 기록된 날입니다. 이는 러시아인들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 관리와 체결한 조약만으로 상대방의 그렇게 많은 영토를 합법적으로 빼앗아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여 그건 바로 치인설몽, 즉 바보의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라비오프는 이 조약을 굳이 체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때 무라비오프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자신의 위협과 협박만으로는 청나라 조정으로 하여금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산을 일단 압박하여 먼저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산이 이 조약을 체결한 후 그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관이 없이 이는 제정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빙이 됐던 것입니다. 하여 이 정빙이 있기 전까지 제정 러시아가 청나라 조정과 여하한 형식의 영토를 할양 담판을 하려 해도 아예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는 청나라 군대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청나라 영토 할양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증빙을 가지게 되면 제정 러시아는 적절한 기회에 청나라에 상응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시 영불연합군이 해냅니다. 이는 1856년 제정 러시아를 크리미아 반도에서 쫓아낸 영불연합군이 다시 1858년에서 1860년까지 청군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2차 아펜 전쟁은
제정 러시아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는 제정 러시아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온 조약을 가지고 한번 뜯어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는 영불연합군이 천진 대고구에 도착을 했을 때 제정 러시아는 조정자 신분으로 영불연합군의 대고구 배치도를 건네줍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순조롭게 대고구를 점령하게 해주고 다시 천진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에 영불연합군이 거기에서 멈추려 할 때 이때 제정 러시아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그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북경성을 공격하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경성을 함락시키면 너희가 청나라 조정에 무슨 조건을 내밀더라도 그들은 모두 응락할 것이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당시 제정 러시아 당국은 청나라 조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족속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여 제정 러시아의 종용으로 영불연합군은 북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담판을 합니다. 그리고 영불은 담판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전쟁에서 청군을 이겼으니까, 그러나 제정 러시아는 병력 한 명 소모하지 않았는데 영불연합군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860년 제정 러시아 압박으로 청나라 조정은 중러 북경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약은 아이온 조약의 합법성을 승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온 조약에서 규정한 우수리강 동쪽 40만 평방킬로미터의 중러 공동관리 지역까지 모조리 제정 러시아에 할양을 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전체 외동북 100여만 평방킬로미터가 제정 러시아에 기속된 것입니다. 이로써 반강제 불법으로 이루어진 아이온 조약이 북경 조약으로 청나라 조정과 조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북경 조약으로 인해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청에서는 남동해와 서해를 포함 두만강 40km가 막힘으로써 동해 및 태평양 진출의 출구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얼마 전 북한 김정은에게 시진핑이 핫산, 그러니까 두만강 공동 개발을 시진핑이 제안을 했지만 이런 지하 북한 측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 두만강 개발은 북중 두 나라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바로 40km 국경 경계선은 중국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국경선이므로 이는 반드시 러시아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